총신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계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7일에 있었던 학위 수여식도 학생들과 재단 이사들의 대치 상황이 연출되면서 반쪽짜리 졸업식이 됐습니다. 지난 5일 미국에서 열린 슈퍼볼 대회의 MVP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닉 폴스가 선정됐습니다. 신학생이었던 닉 폴스는 어려움 가운데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돼 신앙인으로 또 한 번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로 다가가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오떡이어 분식점. 불기둥교회가 운영하는 오떡이어 분식점은 청소년 선교회장은 물론 카페와 버스킹 등으로 사역을 넓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 시리아 영토에서 이스라엘 전투기가 격추된 후 이스라엘이 곧바로 대응태세에 나서면서 중동 지역에 다시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동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어린아이들인데요. 올 1월 한 달간 중동 전쟁터에서 숨진 어린이들이 최소 8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어린이 보호단체 유니세프는 2018년 1월을 어둠과 피의 한 달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전쟁과 기아로부터 고통받는 아동들을 살 수 있는 방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제사회의 과제가 됐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총신대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생들과 재단 이사들의 충돌로 행사 직전부터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는데요. 안타까운 총신대 소식 조홍현 기자가 전합니다. 쳐다보고 계십니까? 뭐를 가르쳤어요?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통회하세요. 이게 오늘이 있을 법합니까? 대단이사 면직 출격! 대단이사 면직 출격! 대단이사 면직 출격! 대단이사 면직 출격! 이게 일이 이렇게 한다고 수습되는 게 아니고 대단이사 면직 출격! 대단이사 면직 출격! 학생들은 졸업을 지키고 대단이사 안 들어오셔도 졸업 가능합니다! 지난 총신대 2017학년도 학위 수여식 직전에는 행사의 순서를 맡은 재단 이사들이 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총신대학교의 타 교단화와 입시 비리, 배임 증제 등으로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재단 이사회에 대응해 지난 1월부터 전산실을 점거하며 총신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총동문회 등이 이날 재단 이사들의 입장을 막고 농성을 벌인 것입니다. 총신 비대위 각한락 전도사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에 입학했던 목표에 따라 학교를 합동총회의 목회자 양성 기관으로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며 김영우 총장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속히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한거를 굴하지 않아요. 졸업을 뒤로 연기하고 목사 안수 받는 거를 뒤로 미루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교단이 살아야 사회에 이렇게 자꾸 사건 요소들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섰어도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총신의 지금 사태를 하나님 심각하게 보시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총장과 재단이사의 부재 속에 교수들의 인도로 학위 수여식이 진행되며 기쁘고 풍성해야 할 졸업식은 아쉬움과 씁쓸함을 남긴 반쪽짜리 졸업식이 됐습니다. 정강 개정과 총장직 연임 등을 추진할 당시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주장했던 재단이사 측은 별로 할 말이 없다라는 응답으로 일관하며 언론과의 접촉을 모두 피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와 대화의 문마저 닫아버린 총신 재단이사회. 이제는 학교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아집과 욕망을 버릴 것과 학교 정상화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 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 조장하는 지방 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반연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법과 이에 근거한 지방 인권조례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사회법상으로도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라 판결된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243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 103개 시군구에 제정되어 있는 지방인권조례 역시 모두 폐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며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후보들은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이 지난 12일 발행인 장종현 목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간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운영이사장으로 추대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유충국 총회장은 언론은 사람들을 복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한다며 30년 동안 기독교연합신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명품 신문으로 만들어가기를 축복했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은 앞으로 교회에 좋은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카드뉴스와 설교 제작, 노회 기자 임명, 교회 회복 심포지엄 개최 등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복음 전파와 교회를 살리기 위한 언론사로 더욱 거듭나길 다짐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제52회 미국 프로 풋볼 리그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닉 폴 선수가 슈퍼볼 MVP에 올랐습니다. 우승 이후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의 코치와 선수들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MVP 닉 폴 선수의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My faith in the Lord is everything. I'm a believer in Jesus Christ. That's first and foremost. That's everything. I wouldn't be able to do this game without him. I don't have the strength to go out here and do this. This is supernatural, but it's also, opportunity to go out there and, share what he's done in my life. And it's not about prospering at all. It's about how he's humbled me. In my weaknesses, he made me strong. 2 Corinthians 12:9, whenever I was at my lowest, that's where, my relationship with Christ grew.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신에게는 첫 번째이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정말 감동적인데요.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는지 알아봅니다. 김태호 목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목사님, 이번 슈퍼볼 관련 뉴스가 한국에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슈퍼볼 경기가 있는 주일에는 길에 다니는 차가 뜸해질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이번 슈퍼볼 경기는 시작되기 전서부터 많은 화제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미식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쿼터백을 담당하는 양 팀의 선수가 마치 성경의 다윗과 골리앗을 연상시키는 정도의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슈퍼볼 경력은 고사하고 주전 쿼터백 경력도 얼마 되지 않은 닉 폴스가 함께하는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탐 브레이디의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를 이겼다는 사실에 온 미국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풋볼 전문가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기 때문이죠. 네. 무엇보다도 MVP를 받은 닉 폴 선수의 인생 역전이 큰 감동인 것 같은데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신학교를 지원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닉 폴스가 프로 미식 축구 선수로서 결코 성공적인 경력을 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죠. 네. 왜냐하면 늘 팀에서 잦은 트레이드의 대상이 되고 급기야는 소속된 팀에서 방출되는 아픔까지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신학교에 입학한 이유가 된 것은 아니고요. 평소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자신의 목표와 바램을 달성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닉 폴스의 궁극적인 바램은 청소년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들을 신앙으로 도와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목소리를 섬기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닉 폴스에게 믿겨지지 않는 주전 쿼터백의 기회가 갑자기 찾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슈퍼볼 챔피언이 되는 것에서 그치지도 않고 MVP로 뽑히는 최고의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네. 이 미식축구가 쿼터백 혼자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기는 아니지만 이 닉 폴스의 훌륭한 리더십과 그 역량을 의심하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게 된 거죠. 네, 닉 폴스가 또 하나의 신앙의 모델을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의 코치나 선수들은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독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미국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슈퍼볼 경기가 열린 날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다 응원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함께 기뻐했는데요. 이 성도들 모두가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닉 폴스 그리고 덕 피터슨 코치 또 아쉽게도 부상으로 뛰지 못한 주전 컬업의 칼슨 웬스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 분위기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그들의 용기 또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의 자세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슈퍼볼은 끝났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남은 인생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리고 입술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참 많습니다. 네. 어느 분야에서건 그가 하는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2, 제3의 닉 폴스 같은 인물이 많이 배출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학창시절 학교 앞 단골 분식점 하나쯤은 누구나 기억에 오래 저장돼 있을 겁니다. 친구들과 자주 찾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면 어떨까요? 분식점을 통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최준식 목사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외모부터가 좀 남다르신데요. 네. 목사님은 학생들에게 오떡이요 분식점으로 더 잘 알려 있으시다면서요? 예.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경기도 시흥의 오이도 마을에 있는데요. 2012년부터 저희가 분식점을 인수해서 주중에는 이제 저희가 일반 분식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마다 아이들한테 오후 12시 한 4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아이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오떡이요 주변에 천막을 이제 펴놓고 거기 아이들이 이제 오면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전화해서 그걸 들은 아이들은 아이들 스티커가 있어요. 이름 적혀 있는 그 티켓이 쿠폰이 있는데 그 쿠폰에다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 스티커를 붙여준 그 쿠폰을 가지고 와서 주방에 이제 제시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음식을 차등해서 이제 무료로 나눠주는데 예를 들면 하나가 붙어 있으면은 슬러시 한 잔, 2개면 슬러시 플러스 그다음에 뭐 떡볶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1번 듣게 그렇게 해요. 11번? 예, 그래서 왜 11번이냐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어디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복음을 11번 이상 들으면 회심할 확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은 오떡이어가 뭐 자기들 양호식이기도 하고 또 화장실이기도 하고 또 물 마시는 곳이기도 하고 아무 때나 자연스럽게 이제 드나드는 그런 공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딱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떡이요 오병에서 창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오떡이어라는 이름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장명의 은사를 하나님 부어주셨는지 하여튼 그 친구가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된 거는 2010년도에 저희가 오이도 마을에 교회를 이전했는데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모색하다가 우리가 씨앗은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밭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 밭을 얻는 차원에서 소통과 관계를 위한 접점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가장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것이 분식점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분식점을 이제 선택하게 됐죠. 그렇군요. 목사님이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판다? 이게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또 주변의 반응도 좀 궁금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저는 이제 29살부터
때부터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전통적인 목회를 쭉 해오다가 그런 사역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하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했지만 제 내면적으로는 정서적으로 이 목사가 장사해도 되나 하는 그런 전통적인 틀이 저를 좀 많이 괴롭혀서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들었는데 네. 여러 다양한 목사님들이 저희 사역을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그래서 굉장히 힘을 얻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떡이역으로 사역이 시작되었지만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그 오떡이역 통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게 결국은 만나야 복음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을 위한 접점의 필요성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교회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무너진 샬롬을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샬롬이라는 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 모든 그 영역과 차원에서 샬롬이 그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 교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차원에서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네. 그 외국인들과 만나기 위해서 저렴한 옷가게를 이제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지역이 이제 젊은이들 문화가 없어요. 문화 소외 지역이라서 그래서 그 문화를 어떻게 하면 같이 좀 좋은 문화를 세워볼까 해서 오이도 희망 버스킹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저희들 자비량 사역을 위해서 붕어빵을 했는데 그것도 그 붕어빵을 하게 되면서 지역에 이제 동네 삼촌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그분들과 이제 소통하는 그런 접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영적인 샬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캠프 사역을 하고 있고요. 파이어스트 미션이라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핸드드립 전문 카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영적 샬롬 사역에 확대해서 많은 사역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준비를 하고 계신데 특별히 그런 사역으로 확대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오떡이어를 처음에 하게 된 그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저희 지역에 그 들어왔다가 교회가 성장해서 자립해서 성장해서 이제 오이도 마을이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좀 적고 좀 더 이제 일반 장년 중심의 이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어려움이 오면서 이 장년들에게 이렇게 쏟아부었던 거를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쏟아부었다면 이처럼 허탈하지 않았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떡이어 사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하게 됐죠. 그 꾸준히 청소년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열매도 거두셨을 것 같은데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지. 그 올해 한 몇 년 전에 그 메시지를 한번 받았는데요. 미국에 사는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제가 집회에 갔던 그 집회에서 만났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때 말씀을 듣고 달라졌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그 열매들을 이제 만나면서 아이들이 뭔가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고 자기들의 삶에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보람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또 노력은 아무리 해도 부족해 보이는데요. 집에 초등학생이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으면 그 아이들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 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라는 청소년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는 어른. 왜냐하면 그 어른들의 그 좋은 반응을 자기들이 정체성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반응들을 미러링을 잘해주는 어른과 그리고 아이들이 본받고 싶은 멋진
어른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런 어른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샵앤플랫이라는 그 핸드드립 전문 카페를 준비하는 목적도 문학 콘텐츠를 그 카페를 통해서 이용해서 좋은 어른들과 아이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끔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사역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는 사역이 다음 세대 사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쏟아붓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잘 확충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의 사회에 수고하는 그런 분들을 지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겠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그 기도 제목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위가 좀 누그러졌는데요. 설 연휴에는 맑은 날씨에 매선 한파도 없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건조한 날이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성묘객들이 모이는 곳에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